참, 좋아요하고 구독은 해주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 press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이었네요. pressure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pressure라고 하는 단어는요, 압력, 압박감이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했었는데, 이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acupressur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앞에 붙어 있는 ACU, acu라고 하는 녀석은요, acute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그렇다면 이 acute라는 단어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 acute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한자어인 날카로울 예 자를 활용해서 많이 뜻을 만드는데요, 예민한, 예리한 이런 뜻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acupressure라고 하게 되면 예민한 곳을 날카롭게 꾹 누르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꾹꾹 누를 때마다 아이쿠 아이쿠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바로 지압이죠. 저희가 지압 받을 때 아쿠 아쿠 이런 신음이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acute로 깊게 들어가서요, 이 단어는 여러 문맥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칼날 아니면 어떤 송곳 같은 어떤 사물이 날카로울 때 쓸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는요, 저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걔 참 날카로워 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뭐 어떤 예민한 혹은 예리한 이라고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어디를 다쳤을 때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이럴 때 격렬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리고 급성의 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까지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acute 라고 하는 형용사가 의학적인 용어로서 급성의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chronic, 만성적인, 만성이라고 하는 반의어를 갖는다라는 것도 지금 한 번에 세트 메뉴로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 acute의 명사형은요, acuity 라는 말도 있고 acuteness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기도 한데,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지금까지 저를 따라와 주신 우리 영공이 여러분들이라면 쉽게 아, 이게 acute의 명사형이구나 라는 거 이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acute를 가지고 한번 단어를 또 활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실 단어는요, acupuncture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앞에 붙어있는 ACU, 아쿠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uncture, 얘가 문제네요. 그럼 이제 얘를 한번 조져보. 자, 그럼 이제 얘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펑처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게 그거구나 라는 거를 잘 모르실 분이니까 제가 한번 연결을 해드릴게요. 자,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 갑자기 자전거 바퀴에서 펑 소리가 나면서 자전거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맞아요. 아, 펑크 났네, 이렇게 말하겠죠. 네, 그 펑크의 펑크가 바로 이 puncture 에서 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쉽게 연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puncture라고 하는 말은요, 구멍 내다, 뚫다 라고 하는 동사의 뜻과 찌르기, 구멍 뚫기 라고 하는 명사의 뜻 가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acupuncture라고 하면 예민한 곳을 아주 날카롭게 구멍을 내는 거니까, 내가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깨에다가 한의원을 갔더니 여기다가 아주 구멍을 하고 뚫어주시죠. 네, 침술이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뚫기 혹은 찌르기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punct가 들어간 단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볼 단어는요, compunction 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compunction, 완전히 구멍이 나버린 거죠. 자, 어떤 느낌으로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좋을 것 같냐면, 그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였는데요,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 이란 노래 있죠. 구멍난 가슴에, 구멍난 가슴에, 노래 말처럼 가슴이 완전히 뻥 뚫려버린 거죠. 그래서 죄책감, 양심의 가책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 형용사 형태인 compunctious라고 하면 후회하는, 가책을 느끼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볼 단어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들어보신 적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바로 punctuation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이렇게 펜으로 종이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콕 찍는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이실까요? 조금만 더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글을 쓰다가 언제 종이에다가 펜으로 콕 찍죠? 네, 맞아요. 바로 문장을 마치고 마침표를 찍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punctuation 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침표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 정석인데요. 저희가 사실 문장을 마칠 때 마침표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쓰잖아요. 제가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물음표를 쓸 수도 있고, 제가 만약에 어떤 좀 강조를 하고 싶을 때는 느낌표를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느낌표, 물음표들을 포함한 모든 구두점을 punctuation 이라고 쓴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인 punctuate 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두점을 찍다 라는 뜻인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구두점을 찍다 라는 동사를 쓸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의미 말고도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끝내다, 중단시키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마침표를 찍다라고 이해해 보신다면 끝내다, 중단시키다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punct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또 하나 보자면은 punctual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은 정확한 타이밍에 딱딱 맞추어 구멍을 뚫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추는, 시간을 잘 지키는, 시간을 엄수하는 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 단어를 이제 부사로 만들어 보시면 punctually, 시간을 엄수하여 이런 의미가 되겠고, 명사로는 punctuality, 여기서는 punctuality, L의 강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punctuality, 여기서 한번 꼭 강세를 주어주세요. 그래서 시간 엄수라는 말이 되는데, 근데 이 두 단어보다는 사실 조금 더 자주 쓰이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소개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게 뭐 소개팅일 수도 있고, 못하네요. 아니면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소개받는 자리일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주선자가 그러는 거죠. 야, 우리 좀 더 빨리 가야 돼.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아, 왜냐면 걔 시간 되게 잘 지키거든. 정각 딱 맞춰서 오는 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가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He is Mr. Punctual. 그는 시간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야. 만약에 여성인 경우에는 She is Miss Punctual.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punct에서 연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punch라는 단어를 한번 볼 건데요. punch.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펀치 맞아요. 요거 있죠, 요거. 축축축. 자, 말 그대로 펀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때리다, 찌르다 이런 뜻이 되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종이에 구멍을 뚫기 위해 탁탁 찍는 거 있죠. 네, 걔도 우리가 펀치라고 부르죠. 바로 이 펀치에서 그대로 온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펀치에다가 뒤에 y를 붙여주시면 형용사가 되어서 힘이 센 이란 뜻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집어갈게요. 자, 끝내기 전에요, 빈 공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거기를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단어는요, acumen 혹은 acumen 이라고 두 가지의 발음이 다 용인이 되는 단어인데요. 이 acumen 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저희가 보고 왔었네요. acute 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네, 뜻도 비슷해요. 아주 감사한 일이죠. 아까 저희가 이 acute라는 단어가 예리한 혹은 예민한 이란 의미로 사람한테도 쓸 수 있고 사물에게도 쓸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 acumen 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뒤에 men 이라는 사람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그 의미만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감각이라는 의미에서 통찰력, 총명함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진짜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acute 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바로 astute 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도 뜻이 좀 비슷해요. 아주 다행인 일이죠. 근데 이 단어는요, 아까 저희가 보고 왔던 acute는 예민한, 예리한 이라고 하는 조금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astute 라고 하는 말은요, 약삭빠른, 영악한 이라고 하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다라고 구분해 주실 필요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막 벽을 세워서까지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astute의 부사형은 astutely 이렇게 부사형태로 쓸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5번째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더워서 파란 색깔 반팔티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에 한 줄기 바람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여러분들은 마치지 마시고 이 뒤에 나오는 복습 영상을 쭉 한 번 더 해나가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